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한 반면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41.55포인트 0.25% 오른 16,458.55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7.19포인트 0.39% 내린 1,838.70에 마감됐고 나스닥도 21.11포인트 0.5% 하락한 4,197.5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주당 41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주당 38센트보다 4.8%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403억 8천만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양호한 순이익과 매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의 주가는 이익 배당금 감소 우려 탓에 2.35% 주가가 밀렸습니다. 반면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4분기 순이익이 주당 7센트를 기록해 전년 동기 주당 29센트보다 순이익이 약 70%나 급감했으나 소송 비용을 제외할 경우 매출이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주가는 4% 넘게 급등했습니다. 미국 산업 생산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며 경기 회복 기대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망치 평균 0.3%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덕분에 지난해 4분기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0년 2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반면 미국의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는 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9.8% 감소한 99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었습니다. 또 전망치인 99만 2천 건의 소폭 웃돌았지만 지난해 11월에 109만 1천 건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도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80.4를 기록했습니다. 전망치는 83.5를 밑돌고 지난달 기록이었던 82.5보다도 낮았습니다. 중산층 이하의 소비자들이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낮춤으로써 소비자 심리지수가 위축됐다는 분석입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영국의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웃도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2% 상승한 6,829.30, 프랑스 각 40지수도 0.19% 오른 4,327.5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0.26% 오른 9,742.96을 나타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2.6% 증가했다고 전했는데 이는 전망치인 0.2%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지난 2010년 2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 기록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어제 소환 때 좀 따뜻한가 싶었는데요. 이번 겨울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을 맞아 결국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지금 빙판길이 예상이 되니까요. 각별히 운전에 좀 조심해 주시고요. 교통대란도 예측이 되고 있을 만큼 좀 서둘러 출근길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주 1940대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주 중반을 넘어서면서 1960 안착을 시도했지만 결국 뒷심이 부족한 채 다시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외국인들의 2천억 넘는 지난 한 주간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순매도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주 유가증권 시장의 수익률은 0.3% 상승에 그쳤는데요. 뉴욕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엇갈린 지표, 엇갈린 실적, 또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관망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주 연속 부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지난주 신기록을 한번 세게 써내기도 했었지만 결국 S&P 500은 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런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번 주 어닝 시즌이 본격화된다는 건데 삼성전자 잠정 어닝 쇼크 확인 이후에 어닝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는 우리장 이번 주에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금정이 앞두고 추가 엔저에 대한 우려감도 큰데 현대차의 실적도 이번 주에 나옵니다. 오늘은 중국 지표가 쏟아질 텐데요. 중국에서 반등 모멘텀 한번 기다려보죠.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초놈의 증시 타파 신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네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자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학점 교타하는 우리 증권 동호인 여러분, 증권인 여러분, 그리고
펀드 매니저는 반갑습니다. 청송촌음 신창환입니다. 네, 코스닥은 일단 520선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왔는데 코스피는 1960선 안착에 또 실패했습니다. 외국인들 변심 또 장 막판 동시호가에서만 200억 넘게 추가 매도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뒷심이 좀 부족했던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관찰 대상으로 얘기하셨던 중국장도 2,000은 지지하고 있지만 연속적인 반등은 없습니다. 오늘 중국 지표가 쏟아질 텐데요. 중국에서부터 반등이 시작될 수 있을까? 이번 주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전망과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서서히 이제 답답해지는 코너로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주가 굉장히 큰 변혁이 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21일평 자체가 이제 급격히 떨어집니다. 21일평 자체가 이번 주에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데 보통 그 주가 자체가 그 3주에 한 번은 늦어도 3주에 한 번은 캔들이 22평을 터치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2주째 지금 캔들이 21평을 한 번도 못 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로 보면 21평 캔들이 늦어도 3주에 한 번은 꼭 한 번 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두 차 말씀드리지만 21평의 터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21 터치가 하필이면 1960짜리입니다. 1960짜리인데 1960짜리를 터치를 꼭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61평, 21평의 2평의 터치는 하여튼 급선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제 1960에서 아마 4번 정도 충격을 받고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마의 구간이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한번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어쨌든 간 궁극적으로는 복지부동이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을 말하다 해서 요즘 이제 DMI 지표 공부를 하는데 DMI 차트를 보면요. DMI 차트가 상승 트렌드로 왔다가 다시 하락 트렌드로 돌아서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하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큰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DMI가 플러스 DMI가 12하고 동떨어져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큰 폭의 전 하방을 이탈하는 급락이 나오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답답하다 이렇게 보는데 답답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계속 조금 복지부동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한 부분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그 코스닥 지수가 제가 여러분 480에서 520까지 간다 했는데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저는 510에서 여러분에게 현금화를 종용을 했습니다. 종용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코스닥도 현금화를 종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떴는데 코스닥 자체가 이제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61일평이거든요. 61일평 자체가 코스닥도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 칼날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은 갖고 있으면 현금화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전력 투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DMI입니다. 플러스 DMI인데 이거는 반대예요. 플러스 DMI가 마이너스 DMI가 10안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세월 낚는 강태공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보면 이번 주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보다시피 수요일 날부터 전환선이 어느덧 한 이틀 정도 반등을 합니다. 전환선 반등하면 선행 스프레드 원이 뜨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선행 스프레드 원이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요일 전후에 반등 국면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인데 그 국면을 하지 못하면 주가 자체가 하방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주가 자체가 화요일이나 수요일은 주가가 반등을 하고 특히 9일의 고가인 제가 볼 때는 1960을 이탈하는 차트가 나오면은 땡큐라면 굉장히 좋은 장이 나올 거지만 그렇지 못하면 늦어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까지 몸통 전고점 1960포인트를 안착하지 못하면 장 자체는 하방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해지 매매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콜옵션 매도는 주가 밀리니까 돈 먹고 바로 정리해버리는데 그 반면에 풋옵션 매도가 계속 물려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느 한쪽은 장렬히 전사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지금 콜옵션은 이익권입니다. 이익권인데 풋옵션이 일단 한 3배 정도 마이너스 나는 300억, 개인들이 한 300억 정도 깨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옵션 매도는 기관에서 하는데 기관이 안 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선물하다가 안 되니까 옵션 쪽으로 이판사판식으로 막판에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가장 문제가 고객예탁금이죠. 제가 볼 때는 고객예탁금의 하락, 그 반면에 선물 예탁금의 증대, 이거는 뭘 하냐면 올해도 작년 중반 이후에 종합주가 지수에 비해서 선물 시장이 독점 구조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선물 시장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여러분 선물을 주식을 하더라도 선물을 꼭 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일목균형표 강좌, 오프라인 강좌, 온라인 강좌 하는데 좁은 자리에서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낮에 12시와 인터넷 강의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경제로 연락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간 주가는 지금 자리에서 큰 추세는 분명히 푸 추세에서 주가가 반등 국면이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꿈틀거리는 횡보 국면이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봇을 보면요. 피봇 자체가 이번 주는 조금 냉철합니다. 냉철하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난주 같이 1960포인트의 저항이 가장 돋보이는 저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60포인트가 계속 우리 개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방은 여러분 보다시피 열려있는 부분이 1930포인트와 그 다음에 1920포인트에 열려있다. 그럼 지금 많이 빠지면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상승하면은 여러분 보다시피 꽤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1970에서 75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방은 얕고 상방은 크다 이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 지금 장에 이번 주 장도 여러분 보다시피 폭 자체가 굉장히 좁다. 이 말은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다. 위험지수가 굉장히 약하다. 이 말은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장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피봇 보면 넓은 모양인데 지난 금요일 하방 이탈했죠. 그러면 이번 주는 하방 이탈보다는 이 안쪽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꼭 매매하실 분들은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글로벌 증시 좋죠. 부럽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항상 사랑하는데 요즘 증시 보면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주식 너무 좋고요. 일본 증시도 눌림목이 주지만 아주 죽은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자, 독일 증시 마찬가지죠. 신고가 날쌔게 달리고 있습니다. 영국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는 날이면 날마다 보통을 받고 있는데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의 2000포인트 지지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 증시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중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하고 동반하는 굉장히 심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무조건 브레이크를 뜯고 중국 증시의 반등 없는 우리나라 장의 반등은 분명히 없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봐주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중국 증시는 장중에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지수가 너무 집중되어 있죠.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257에서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방 이탈하니까 바로 매물이 쭉쭉쭉쭉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치열한 공방이 계속 나올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자리에서 개인들의 선물 한쪽 방향만 가는 그런 선물은 계속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주 능수능란한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매매 기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제갈공명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지만 여러분 선물 문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문자를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수익이 언뜻 보면 안 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나는 장입니다. 그만큼 왜 그러냐면 자세히 보면 일교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양방향으로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3분봉나 10분봉 보면 굉장히 큰 폭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짧은 기간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선물이
방향을 잘 타면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방향을 못하면 거의 장내식장 치르는 거랑 똑같은 그런 코피를 많이 흘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냉철히 매매를 잘 하시는 그런 부분이다. 역시기로 봐서는 평균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보다시피 259.50이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자리에서 언더슈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매를 너무 푹보다는 짧은 콜에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130만 원대 지지를 받는데 과연 이 그물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물이 내려오면 그물 쪽으로 한 번은 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보다시피 RSI가 최저 국면을 지났거든요. 최저 국면을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항시 삼성전자 없는 장고장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중국 증시와 삼성전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꼼꼼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많은 그 방송들이 선물 시황을 하면서 9시 넘어서 시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물이 9시에서 9시 30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황을 9시 넘어 하는 거는 굉장히 양다리 걸치는 얍삽한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9시 전에는 시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9시 이후의 시황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양크릿 해지 매매 그리고 원라인 매매보다는 투라인, 쓰리라인 매매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라인 매매가 주장하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지금 원라인 매매하면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와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선물은 전혀 상관없고 옵션에 대해서 개인의 옵션이 얼마쯤 빨리 털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장 자체가 움직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장이 보면요 선물의 베이시스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데 그 베이시스를 보는 거는 굉장히 정근해적이다. 왜 그러냐면 장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베이시스 본다는 것은 행핀없는 시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옵션 하는 분들 베이시스로 매매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절대 베이시스 갖고 매매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DMI 분봉 차트로 여러분 매매하시면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베이시스는 주가가 급락 급등할 때 베이시스를 써야지 지금 자리에서 베이시스 쓰는 것은 선물 초보적인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 선물 최근에 베이시스로 매매하시는 분들 무조건 수익 안 날 겁니다. 손을 짚고 매매하는 거 확실하니까 베이시스 보고 하시면 안 된다. 제가 누구차 무슨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미결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미결제가 많다는 것은 사고를 한번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째 중국 증시를 무조건 뚫어지게 보셔야 된다. 중국 증시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중국 증시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삼성전자를 뚫어지게 봐야 된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은 미결제 약정, 비차익 순매수 이 부분을 뚫어지게 봐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삼위일체되지 않으면 장자체 종가의 약세가 또 불보듯이 뻔하다. 이렇게만 하면 뭐냐면 짧게 치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선물을 원라인 매매하면 여러분 장렬히 전사할 수밖에 없다. 왜? 불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라인이나 쓰리라인 매매로 해치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힘들 거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지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럴 때일수록 공격 앞으로 하는 자는 분명히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꿋꿋하게 지키시고 우리 센티비 아침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청송천음 신창원입니다. 네, 답답한 증시 행보. 그렇지만 이번 주에 큰 변곡이 한 번쯤 도래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특별히 주 중반 정도까지 1960을 터치하거나 돌파하게 되면 좋은 모양새가 나올 수 있는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 종목들은 홀딩하지 하셨고 60일 이평이 내려오고 있는 코스닥 단기 급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금화 전략 취하자라는 의견도 받아봤습니다. 선물 쪽은 단기 콜 전략 주셨습니다. 베이시스는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청송촌남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전일 금요일장 국내 양증시 크게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다행히 상승 마감해줬고요.
코스피는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코스피가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국 증시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좀 중국 증시와 연동해서 좀 잘 지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별 대응 전략은 잠시 후 이득 후 멘트 만나서 세세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소원 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립밤과 텀블러 등산화 구입을 해서 제가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휴대전화 케이스와 또 어그 부츠 그리고 장갑까지 구입을 해서 좀 잘 썼습니다. 이어서 콘서트 티켓과 콘도 이용권 그리고 최근에 100만 원대의 부스 다운까지 제가 소원 성취 리스트에 합류를 시켰죠. 그리고 가열식 가습기와 함께 콘도 이용권까지 담아봤습니다. 무려 총 구입 가격이 250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어서 위시리스트 살펴보죠. 지금은 텅 비어 있지만 조만간 알차게 좀 담아볼 생각입니다. 이어서 포트연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메디톡스 40%, MC넥스 20%,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메디톡스 17만 2,55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6만 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MC넥스 11,600원에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1,5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누적 손익 플러스 건인데요. 64만 원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도 플러스 2.3%입니다. 두 종목 다 성적이 좋은데요. 메디톡스도 4.2%의 수익률, MC넥스도 5.6%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MC넥스가 신규 편입 이후의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이 종목 발굴하시는 눈이 탁월하신 것 같은데요. 메디톡스까지 함께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시장 쪽이 역시나 물량 부담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소폭 상승하는 마감으로 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매수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임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신규 종목에 대한 베팅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손해를 덜 보는 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에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 플러스권에서 하락권까지 접어들었다가 다시 하락권에서 플러스권까지 반전했다가 그것도 등락폭이 좀 심했기 때문에 더욱 대응하시기 힘드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유주들도 등락폭이 엇갈리는 모습이죠. 메디톡스하고 MC넥스를 지금 신규 편입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포털 사이트에 메디톡스를 좀 검색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뜬금없이 메디톡스 연관 검색어에 MC넥스가 나오더라고요. 메디톡스하고 MC넥스하고 바이오주하고 IT 부품주랑 전혀 연관이 없는데, 최근에 연관 검색어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이 이 소원을 말해봐 프로그램 그리고 두 종목 모두 관심 있게 보는 증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쑥쑥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만큼 더 분발을 해야겠죠. 어찌됐건 이 메디톡스가 신고가 이후에 조금은 부진한 그런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지난주에 기관의 매도가 주가를 발목 잡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계 쪽에서의 어느 정도 또 물량을 받아주는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에도 소폭이지만 매수에 임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역시나 투신권에서 3,000주 정도 매도가 나와주면서 여전히 주가 흐름을 꺾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연기금 쪽에서 물량을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외국계 쪽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지금 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 현재 캔들만 놓고 본다 하면 최고가 이후에 음봉으로 지난주를 마감하면서 이번 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일단 캔들 자체가 어디 지지선을 받고 저항을 받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관 쪽에 차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5주봉선을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주는 전략 후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MACD 오실레이터나 RSI, 스탁캐스틱 이런 보조 지표들이 현재 주가가
최고가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뭐 과열 구간이 아니라는 것은 강한 슈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MC넥스입니다. 이 MC넥스 같은 종목이 바닥 라인에서 상승을 아주 잘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종목을 잉크테크 이후에 IT 부품주들 중에서 재료가 살아있고 실적이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타 IT 부품주들의 영향을 작년 하반기에 좀 많이 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재료성으로 인한 모멘텀이 서서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2014년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바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서서히 관심권에 두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역시나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선취회를 좀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실적에 대한 확신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스마트카에 대한 모멘텀이 결국에는 이 MC넥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동차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역시나 IT 기술과 접목이 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스마트카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C넥스가 현재 단기적으로 한 4%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온 상황이지만 중소형주들 쪽에서 테마가 형성이 됐지 소형주들 쪽에서는 아직 시작도 좀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 성장성에서 본다면 강력한 테마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테마 섹터다라고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단기적인 파워로 주가 상승한다라기보다는 물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조금 더 여유 있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드코멘토의 전략이 급등전 선침이기 때문에 제 두 종목 앞으로의 선전이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AS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위아래 모두 막힌 정체 국면, 극심한 수렴 국면을 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방향성이 위쪽으로 잡히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을 비롯해 작년 12월 고정자산, 또 소매 판매, 산업생산 등의 지표가 쏟아질 텐데요. 일단 12월 관련된 지표는 모두 전달보다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 GDP의 경우에는 7.6% 정도가 컨센서스입니다. 일단 좀 마음은 안 좋은 쪽으로 잡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향 조정된 예상치 정도만 충족시켜준다면 일단 반등의 계기는 중국 쪽에서 날아들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